이걸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장경감의 형. 그 형은 에 있어요. 그럼 설명이 되는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이곳은 크라임. 저는 연출과 진행을 맡고 있는 김PD입니다. 네, 오늘도 이슈 분석 위해서 배성훈 프로파일러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배성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 사건이 좀 들불처럼 계속해서 번지고 있는데요. 지난 5월 5일이었죠. 광산구에서 벌어진 이채원 양 살인 사건 범인 장윤기 관련돼서 범죄 목적하고 이 조직적 은폐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관련된 범행일 상황부터 재구성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5월 5일 오전 11시경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광산구의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장 팀장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팀장님 아드님이 방금 체포됐다는 이야기. 56세의 장경감은 심경이 복잡했을 겁니다. 당일 광산서에서는 긴급회의가 진행되었고 이틀 뒤인 7일 장경감은 다시 연락을 받습니다. 오늘 아들 윤기를 구속할 거라는 정보, 윤기가 머물던 원룸을 압수수색할 거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진입한 집에는 가슴 부위 등이 훼손된 리얼 돌들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촬영한 후 물건을 압수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나왔습니다. 다음 날인 5월 8일 어버이날. 아버지는 아들의 집 현관문 도어락 번호를 눌렀습니다. 장윤기 사건을 수사 중인 수사팀장 박경감이 알려준 번호를 누르자 도어락이 열렸습니다. 집 주인에게는 집에 고약한 것이 있어서 치우러 가겠다는 연락을 미리 했습니다. 또한 향후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지 않겠다고도 통화했습니다. 아들의 원룸에 들어간 장경감은 가슴, 성기 부분이 훼손된 리얼 돌들을 살펴보더니 도구를 꺼내 잘게 훼손하여 곳곳에 나누어 버렸습니다. 이로써 성범죄를 암시하는 증거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장경감은 본가로 가서 아들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조금 전 윤기를 수사하던 수사관이 윤기를 바꾸어줘 통화도 했습니다. 휴대전화를 강해버린 게 맞느냐 묻자 아들은 유심만 빼고 강해버린 게 맞다고 했습니다. 장경감은 본가를 뒤져 그동안 윤기가 썼던 폰들을 전부 찾아냈고 4개의 전화를 장소를 옮겨가며 불태워 없앴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전화를 필사적으로 없앤 이유는 경찰이 확보한 장윤기의 폰에서 나온 사진과 관련이 있을지 모릅니다. 장윤기가 아동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얼마 전 미성년 여자아이들을 상담해주는 척하며 폰으로 다리와 치마 사이를 찍은 사진이 다수 들어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얼마 전 동료가 알려준 정보를 떠올렸는지도 모릅니다. 5월 3일 베트남 여성이 흰색 SUV 차량을 보고 스토킹 신고를 했습니다. 여성은 자신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남자의 차가 자신의 주위를 맴도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한 것입니다. 차를 타고 있던 것은 장윤기, 차량의 실소유주는 장경감이었습니다. 이 신고 역시 경찰 라인을 통해 장경감에게 실시간으로 상황이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네, 장윤기의 범죄 자체에 기존에 좀 관심이 있었다면은 지금은 이제 이것의 수사를 은폐하는 부분, 그리고 은폐했던 정보가 하나씩 드러남으로 인해서 범죄도 좀 다시 한번 좀 다시 살펴봐야 될 그런 내용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부친 장경감 관련돼서 이제 키가 그쪽으로 좀 쏠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바뀐 상황 스케치해 주신다면요. 5월 5일 날 사건이 벌어졌을 때 뭐 많은 분들은 박대성, 순천 박대성 사건의 재판이다. 그럼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때 얘기됐던 게 그런 거죠. 또 이게 묻지마 살인이나 뭐 이런 걸로 가면 안 되고 사실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면밀히 살펴봐야 된다. 네, 무동기라는 것 자체가 진짜로 동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동기 파악이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렇죠. 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 전에 무슨 약간 스토킹 같은 느낌이 있었다 정도까지가 되고 그 뒤로는 이제 기억에서 잊혀졌어요. 네. 근데 그 뒤에 검찰 송치 얘기가 나왔는데 5월 중순이죠. 나온 게 그냥 일반 살인으로 해갖고 좀 이상하다. 이게 좀 애매한데? 근데 이제 어쨌든 검찰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되니까 라고 얘기가 되고 나서 한참 뒤에 이제 지금이죠. 6월 말 7월쯤 되면서 갑자기 이제 거기에 장경감이라고 하는 네. 광주 광산경찰서에서 근무했던 이력이 있고 작년 3월에 광주 서부경찰서
있는 인근 지구대의 팀장으로 옮긴 그 사람이 실제로는 장윤기의 거주지라고 알려진 곳에 있었던 리얼돌을 임의로 폐기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장윤기의 사건이 성목적 살인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소가 되는. 네. 그렇게 되면서 이 사건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당시에도요. 5월 5일 날 고 언저리에서 저한테 들어온 정보는 그거였었어요. 아버지가 고위직 경찰이다. 근데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경찰은 경찰인데 고위직은 아니다. 그 뒤에 이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서 아버지 경찰이 이 많은 것들을 그 성목적의 범죄가 아니라 일반 범죄로 바꾼 그런 어떤 조작, 네. 왜곡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법 155조 사항에 의해서 처벌받지 아니한다. 네. 이게 논란이 된 거죠. 네. 이게 처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경찰이다 보니까 내부 정보를 조금 알 수 있어서 아들의 범행을 일부 은폐했나 보다 정도. 물론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긴 하지만 근데 이게 그 정도가 아니라 수시로 이게 경찰 수사팀과 소통을 하면서 계속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받고 심지어 이 리얼돌 같은 경우는 저는 이게 궁금한 지점이 이 장경감보다는 앞서 수사팀이 먼저 현장을 그 촬영도 하고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두고 떠나는 게 이게 맞는 상황인가요? 그 다음 날 가가지고 그걸 다 조각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여기서 이제 확실히 해야 될 건 뭐냐면 장윤기가 범행 때 몰고 다녔던 SUV는 그 명의가 장경감 명의입니다. 그 SUV에서 소위 말하는 케이블 타이, 그것도 50cm가 되는 두꺼운 케이블 타이의 묶음이 발견됐어요. 그 뒤에 조수석 뒤쪽 좌석에 혈흔이 있었는데, 근데 이것 자체가 케이블 타이가 거기서 압수가 되지 않고 즉시 소유주한테 돌려줬다. 이건 뭐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공간에서 감식 좀 했다고 해서 바로 청소하라고 한다. 그래서 그리고 리얼돌이 지금 현물이 없다. 폐기돼서.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냐? 이런 얘기를 많이 받았어요. 네. 근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갔죠. 정확히 말하면 5월 5일 날 그러니까 동 2시쯤에 장윤기가 그 사건을 벌이고 표도 제로 상황에서 네. 차량 수배가 되는 건 왜냐하면 그 현장 근처에 CCTV나 이런 걸 확인해 보니까 당연히 이상한 차가 피해자를 따라다닌 게 확인됐단 말이에요. 네. 즉시 거의. 근데 그 차가 누구 차예요? 장경감 차였죠. 네, 장경감은 어디 있어요? 지구대. 네, 그 근처에서. 그러면 코드 제로 상황이면은 광산서나 인접서에 다 차량 수배가 뜹니다. 그 수사팀 얘기는 그거예요. 빨리 장경감한테 연락을 했다라고 하는데 아니죠. 거꾸로죠. 장경감이 먼저 알았죠. 그러니까 오히려 2시나 3시쯤에는 장경감이 이 사태의 큰 줄기를 알았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와스 시스템에 의해서 통지되고 네. 그런데 그거를 거꾸로 그때 뭘 하냐면 광산 서장이 중심이 돼서 긴급회의를 소집을 했어요. 지금 이 소집을 하면 안 되는 건가 뭐냐면 범인이 안 잡혔어요. 범인이 안 잡혀 범인이 칼을 들고 지금 어디로 가서 다음 범행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 왜냐하면 그때 사실은 남자 고등학생을 찌르고 네. 도주했단 말이에요. 얘들은 회의를 하고 있네. 그러니까 나가서 체포해야 될 사람들을 불러서 네. 회의를 하고 있다.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거부터 이상한 거예요. 네. 그리고 그때 뭐가 됐냐면 아마 이게 장경감과 관련된다.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차량 수배를 해보니까 이게 장경감 차니까 그러면 이렇게 했습니까? 본인한테 확인했겠죠? 아니야, 나는 근무하니까 아니고 내 아들이니까. 우리 아들이 몰고 다닌다. 몰고 다니니까 내 아들이 범인 같은데 근데 그럼 그때 장경감이 뭘 했을까요? 저는 거의 뭐 추정하건대 내가 자수시킬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달라라고 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뭐 왜냐면은 추정하시는 이유는 이후에도 이제 형량을 낮추기 위한 최대한의 많은 라고 하고 네. 그리고 수사팀과 계속 통화하고 네. 그리고 잡힌 이후에도 계속 면회하고 통화하고 네.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장윤기의 행적이 그 5월 5일 날 오전 행적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이놈은 도망가야 될 놈이에요. 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빨래방하고 머리 자르고. 자기가 가던 네. 이용실에 가서 자기 아는 자기를 깔라줬던 이용사한테 나 오늘 뭐 이렇게 이 짓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걸 설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아버지랑 통화를 해서 네. 이미 뭔가 언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랬어야 맞는 거지, 사람을 찔러 죽이고 다른 사람 공격하고 했던 범인이 그 관할을 벗어나지도 않고 있었는데 정작 광산서의 수사관들 수십 명은 잡지도 못했다? 그 좁은 공간에?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사실 그 장경감이 7월 5일 날 본인 폰 제출할 때 통화 내역을 삭제를 하고 경찰에 제출을 했다라고 시인을 했다라는 완전히 네. 포렌식이 안 될 정도로 네. 전제가 그겁니다. 네. 네. 해당 파일은 복구 불능 판정을 그렇죠. 현재 받은 네.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덮어쓰기를 계속 수십 번 한 겁니다. 본인이 잘 아니까요. 네. 장경감이. 앞서 말씀하신 그 머리 자른 부분에 대해서도 말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본인의 DNA 문제나 예를 들어서 마약범들이 아예 그 빡빡 머리를 미는 경우도 아니고 근데 뭐 이렇게 네. 깔끔하게 단정하게 한 그렇죠. 거잖아요. 분명히 심적인 여유는 있을 상황은 아닙니다. 그 머리를 자를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머리를 자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요. 이후에 체포될 때의 포토라인 뭐 때문에 잘랐다라는 설도 있고, 자를 이유가 없잖아요. 그 자를 시간에. 이유도 없죠. 네. 그리고 자기가 몸에 있는 거를 옷을 빨았어요. 네. 근데 되게 이상한 거는 자기 집이 근처예요. 그럼 자기 집 가서 빠는 게 낫지 않는가요? 아무래도 심적으로 밖에서 안 들키길 원하면 나만의 공간에서 조용히 빨기를 그렇죠. 원할 텐데요. 근데 집엔 들르지도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초기부터 장경감이 개입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답일 거예요. 아무래도 그런 추정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형사가, 이것도 불법이죠. 형사가 전화를 바꿔줍니다. 그렇죠. 용의자한테.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핸드폰 유심 빼고 버린 거 맞아라고 확인을 하는 듯한 이야기를. 그렇죠. 어디서 한번 했다. 버렸어? 네. 첨단대교 어디서 버렸어? 여기 버렸는데요. 근데 그걸 듣고 있어요, 형사가. 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나서 수시로 그 날만, 체포된 날만 수시로 전화를 바꿔줘갖고 해요. 네. 그리고 장경감은 그때 뭘 했느냐? 영가, 공가, 장기휴직 5월 5일부터 한 달 넘게 휴가로 계속 근무를 안 하고 있어요. 그건 은폐를 위한 시간이었던 것으로. 그때 네. 리얼돌 옛집에 가서 핸드폰 소각 이 짓을 다 한 거예요. 네. 그럼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경찰이 전화를 바꿔줘서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가능한 일이었고요. 일이었고. 네. 자, 이제 경찰의 진실 은폐 관련돼서 좀 살펴봐야 되는 건데요. 당시 또 벌어진 상황 다시 좀 또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에 의해 살인 혐의로 송치된 장윤기 사건을 들여다보던 광주지검의 검사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5월 3일 베트남 여성에 대한 범죄 당시 장윤기는 뒤에서 여성의 목을 졸라 당기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번 이채원 양 살인 때도 장윤기는 뒤에서 이 양의 목을 먼저 졸랐습니다. 자신의 말대로 극단 선택을 하기 전 누군가를 칼로 공격해 죽이는 행동 전에 이상한 행동 하나가 끼어 있었습니다. 검찰은 당시 장윤기가 SUV를 세워놓은 곳 근처 트럭의 블랙박스를 확보했고, 거기에서 장윤기가 뒷트렁크를 열어놓은 채 이채원 양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려는 시도를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경찰을 압박하자 경찰이 은폐한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은 단순히 아버지인 장경감이 뒤틀린 부정으로 아들의 범죄 증거를 은닉했다는 식으로 드러나던 사실들이 경찰 조직이 집단적으로 부정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경찰은 범인에 대한 수사 정보를 미리 부친 장경감에게 공유해줬고, 결정적인 증거들인 리얼돌과 케이블타이, SUV 차량은 압수하지 않았고 장경감이 이 증거들을 없앨 시간을 줬습니다. 또한 관련 정보를 검찰에 일부러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장경감과 친했던 선후배들의 잘못된 우정이라고 치부하기엔 이미 선을 너무나 많이 벗어난 상황. 이 가운데 경찰에 대한 신뢰를 뒤흔드는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경찰서장이 나서서 장윤기의 강간살인죄 적용을 막았다는 내부 진술이 나온 것입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의 부정 때문에 아들을 어떻게든 형량을 낮추려고 무슨 한 것이다. 신적상도례에 관련된 부분도 그것 때문에 또 처벌을 못 받는 것도 활용됐다. 막 이 정도까지 나왔는데 보니까 경찰이 검찰에 송치할 때 정보를 뭐 예를 들어서 살인죄 정도의 정보는 넘겼는데 뭔가 성 관련된 느낌 나는 것들은 아예 넘기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식을 하고도 네. 감식 보고서를 넘기도 않았어요. 그리고 리얼돌 관련된 감식 보고도 넘기지 않았어요. 차량에서 했던 감식 보고서도 넘기지 않았어요. 네.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언론에 보도되니까 그제서야 넘겨라고 형사과장이 팀장한테 얘기했는데도 안 넘겼어요. 왜 안 넘겼을까? 본인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감식 다 해놓고 여기 시스템에 있는데 우리가 그걸 뭐 은폐하려고 했겠냐? 아닙니다. 기소할 때 증거물을 그때 안 넘기면 또 추가를 해야 돼요. 네. 근데 추가를 자동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백히 의도를 가지고 안 넘긴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은 다 실수라고 해요. 실수가 잦으면은 그건 실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광산 경찰서 서장까지 연루됐다라는 수사팀의 진술이 나왔는데요. 이게 진술이 엇갈립니다. 수사팀은 실무진 차원에서 이거 강간살인죄 가야 된다라고 보고했는데 윗선에서 안 된다라고 눌렀다라고 하고 광산 서장은 정황 증거만 가지고 이거를 강간살인죄 적용이 어렵고 이 구속기간 짧아서 일단은 일반 살인죄로 송치했다라고 형사과장의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다고 하죠. 네. 자기는 책임 없다고 하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광산 서장이 네. 5월 5일 날 2시 3시에 긴급 회의를 본인이 소집했어요. 네. 그럼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럼 보고를 받는 차원이 아니라 수사에 참여를 한 수준인데요. 그렇죠. 그다음에 네. 또 뭐냐면 5월 7일 날 그 리얼돌이 있는 방에 압수수색 나갈 때 본인이 나갔어요. 본인은 그 현장에 아니라 바로 근처에서 네. 있었다고 하지만 세상에 경찰 경무관이라는 자가 옆에 그 압수수색 하는데 거기서 그럼 그게 현장 지휘지? 그럼 그게 현장 지휘가 아닙니까? 그럼 왜 그런 지휘를 했을까요? 그리고 나서 그럼 제대로 하지도 않고 뭘 했어요? 네. 그 자체로 종결하고 그 다음날 장경감한테 그 공간을 넘겨버렸어요. 네. 마치 이걸 네가 가져라 폐기하라는 듯이. 근데 그것에 대한 책임이 그 현장 책임을 광산서장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광산서장이 아무 책임 없습니까?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많이 저희들이 봐왔습니다. 조직 논리는 뭐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누구나 다 압니다. 우리 조직에 누군가 실수를 한 것은 우리 조직 전체의 어떤 부담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데 이런 끔찍한 참혹한 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우리 관할서에 있는 경찰의 아들이다라는 것은 주시할 수밖에 없는 문제일 수밖에 없어요. 이건 누구라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웃긴 거는 장경감은 광산서가 아니에요. 네. 작년에 이미 서부서로 전보를 했어요. 네. 아니 인접서에 있는 자기보다 한참 아래인 경감의 네. 아들이 이렇게 했는데 경무관이 자기가 이렇게 해놔서 했다? 도대체 무슨 관계야? 라는 것이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이 수사팀의 팀장인 박경감은 이거 구속된 상태죠. 네, 왜냐하면 그거는 케이블 타이를 수집하지 않았고 네. 그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케이블 타이를 수집하는 그거를 옆에 있는 형사가 순경이 찍었는데 네. 그걸 지우라고 했어요. 동영상을. 네. 왜 지우라고 했습니까? 아니, 지우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구속된 겁니다. 네. 케이블 타이를 수집하지 않아서 된 게 아니라 케이블 타이가 무슨 의미인지 아니까 지우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그런 거죠. 네. 근데 여기서의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빠진 게 있죠. 뭐가 빠졌습니까? CSI가 빠졌습니다. 왜 지들이 그거를 수집을 합니까? 이건 지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네. 아니 감식팀이 해야 될 일을 지들이 먼저 가서 한 거니까 이걸 했다고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증거를 먼저 훼손했다는 게 맞습니까? 먼저 가서 뭐가 있는지를 확인한 것은 분명하네요. 확인한 거. 근데 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야 돼요. 왜? 네. 증거가 훼손되죠. 그러면 당연히 뭡니까? CSI가 니네 먼저 가서 저거 해야 되라고 해야 되는데 지가 그냥 열고 해면서 뭐 이거 있으면 야 찍지 마. 자기 임의로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박경감은. 이건 거의 이거 사람들이 너무 놀라는 거 이거 거의 영화에서 하나 나올 법한 그렇죠. 이 일이 2026년에 지금 나왔다는 게 너무 충격적인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 이제 경찰이 속이고 다 안 넘겼기 때문에 검찰이 봤을 때 너무나 이상해서
블랙박스를 확보를 해서 보니까 뒤에서 목 조르는 거 똑같고 차량 트렁크 열어놓고 했네. 근데 그게 아니라 네, 처음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화물차에 블랙박스를 확보 못한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실제로 확보를 했어요. 경찰에서. 예. 그럼 야 확보했는데 왜 똑같은 걸 확보하고 나서는 검찰은 보는데 니네들은 왜 못 봐라고 했는데 아무 대답이 없어요. 네. 좀 흐릿하다는 거예요. 아, 근데 그 흐릿한 걸 검찰은 보고 경찰은 못 봅니까? 2026년에 나온 예. 블랙박스가 흐릿해서 못 본다. 근데 검찰은 네. 그거를 보정하고 확대해 갖고 뒤에서 먹 감고 찌르고 이거 다 증거로 제출했잖아요. 네. 그럼 경찰이 그럼 스스로가 바보라는 얘기밖에 안 한 거잖아요. 능력이 없다라고 외치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모든 수사팀들이 다 바보고 능력이 없어 갖고 그냥 우리는 그냥 장윤기를 봐준 게 아니라 무능해서 그렇게 된 거야라는 소리를 하는데 그거에 경무관급인 광선서장도 부안해동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라고 해서 나온 게 쉽게 말하면 장경감의 형, 장윤기의 큰아버지가 혹시 고리가 되지 않았을까? 네. 왜냐하면 장윤기의 아버지 형제가 다 경찰입니다. 네. 다 경감이에요. 그런데 그 형은 본청에 있어요. 본청에? 본청이라는 의미는 뭔가요? 경찰들한테 본청은 한 번도 가볼 수가 없는 곳. 그러니까 뭔가 끈이 있거나 아니면 함부로 갈 수 없는 곳. 네. 함부로 갈 수 없습니다. 거기는 공고한 진짜 핵심 조직인 건가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가고 싶어서 가는 데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게 뭐야 그럼? 그럼 설명이 되는 거 아니야? 왜 경무관이나 형사과장이 이렇게 해석하는 게 무리인가요? 그래서 이제 지금 검찰이나 경찰이나 특별수사단이나 검사들이 네. 눈을 뒤집고 그 관계를 찾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좀 은폐된 진실이 드러나면서 이제 죄명도 일반 살인죄에서 강간 등 살인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장윤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3일 날 1차 공판에서 범죄 형의를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2차 공판. 아, 네, 2차 공판에서 강간 살인 그러면서 또 이제 반성문 제출 관련돼서도 또 말이 있더라고요. 13일에 그것은 어쩔 수 없었을 겁니다. 왜냐? 이미 증거가 다 노출이 됐고 이 정도로 해서 부인했을 때 본인이 받을 불이익, 그 소위 말하는 괘씸죄가 작용되는 거죠. 우리가 판사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자기 범죄를 반성하고 근데 그 행동이 항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흔히 말 선처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계속 버틸 경우 아버지가 걸려 있잖아요. 네. 아버지는 범죄를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 소위 처벌받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눈에 불을 켜고 검찰 경찰이 달려들 텐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 이게 다 결부돼 갖고 네. 이래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전략이 어쨌든 바뀌었다 한번. 그렇죠. 반성문 관련돼서도 많은 분들의 일상 한 조각을 앗아가 죄송하다. 많은 분의 일상 한 조각입니까? 지금 이채원 양은 인생이 끝났습니다. 그죠? 17살짜리가. 그거를 이는 일상의 한 조각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너무 나쁜 놈이죠. 이런 단어나 문장도 한 조각을 앗아갔다라는 지금 이제 문학을 쓰고 앉아 있는. 꼴값 떠는 건데. 네.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에요. 나와 내 어머니가 어머니 아버지가 네. 자기를 면회 와서 우시는데 우시는 그 눈물을 보면서 피해자의 가족에서 미안하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하고 자기 아버지가 먼저예요. 당연히 지가 살인을 저질렀으니까 그분 자기가 책임이 있는 거고 자기 어머니가 아버지가 부는 거는 너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근데 그걸 앞문장에 쓰고 정작 자기가 사죄해야 되는 뒤로 버렸어요. 이게 대표적인 자기 중심성이죠. 내가 중심에 있는 상황의 암울함을 보니까 그것도 생각이 나더라. 피해자가. 그거죠. 네. 이런 나쁜 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거는 죄책감을 못 느낀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또 이제 친족 특례 관련돼서 이번에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사실 뭐
정서적인 부분인 거잖아요. 아무래도 부모는 자식한테 뭐든지 하니까 그것까지 처벌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사실 이것도 그냥 인간이 만든 법령인데 그렇죠. 예, 감정적으로 들어가서.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부모의 존재가 힘이 있는 부모가 있고 힘이 없는 부모가 있는데, 힘이 있는 부모는 이처럼 뭔가 큰 것들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 안 받는다. 이것도 자기를 수사한 경찰서, 네. 거기에 근무했던 아버지, 이런 경우는 특례가 제외가 돼야죠. 당연히. 적어도 수사사법기관에 있는 부모나 이런 부모한테는 친족 도래가 특례가 적용되면 안 된다. 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독일의 경우는 실제로 부모가 이제 경찰청 수사기관에 있을 때는 예외 조항으로 그렇죠. 예, 예. 적용이 안 된다는 부분. 바꿔야죠 그렇게. 또 문제는 이 경찰이 한참 이제 또 검찰이 이제 네. 조직이 사라지는 상황에서 이 예민한 시국에 또 이제 보안 발생- 수사권 예, 관련된. 해가지고 또 이게 정치권까지 번지긴 했는데, 뭐 저희가 뭐 정치 얘기를 떠나서 이런 만일에 이런 경우에 뭐 경찰 내부에서 일명 문개기, 이거 너무 많이 저희가 봐왔잖아요. 경찰 내부의 문개기를. 통째로 문개기는 많지 않지만 이것처럼 죄종 문개기, 네. 물길 바꾸기, 조금씩 이렇게 빌어틀, 이건 너무 비일비재하게 많은 거예요. 네. 이것이 가까운 사람, 또 지역의 어떤 예를 들면 토호, 뭐 이권 이런 거 관련된 걸 이렇게 했다고 했을 때 이걸 걸러낼 장치가 있느냐. 음. 특히 검사나 판사는 지역 순환 근무제를 합니다. 돌아가면서. 경찰은 그런 게 없어요. 경찰은 형사과장 3개 위와 경감 아래가 크게 나눕니다. 경감 아래는 다른 지역으로 가질 않아요. 그 근처에, 지금 장윤기 아버지처럼 광산서에 있다가 바로 인접서에 갑니다. 거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거기 같은 데인데. 그러니까 서로 뭡니까? 형님 동생하고 봐줄면 봐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위에 있는 경찰서장 이런 사람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치 이들은 조선시대의 향리 같은 느낌이에요. 네네. 기득권을 다 장악하고 있고 위에 서장은 1년 2년마다 잠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런 데에 비리가 안 생기는 게 더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금 이게 이 구조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 내부의 이 지역의 어떤 그 라인들, 그다음에 일명 빨대라고 하는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 생리들을 알아야지 수사가 용이하기 때문에 안 보낸다라는 명목으로 시작된 거겠죠? 그런데 그러기에는 예전에는 경찰이 수사권의 주체가 아니었어요. 검사가 유일한 수사권 주체였어. 그때는 어차피 경찰은 수사를 해도 네. 어차피 이건 처벌이니까 수사권 넘는니까 경찰이 책임지니까, 검찰이 책임지니까 검사는 돌리면 되니까. 근데 지금은 경찰이 수사권의 책임이 됐어요. 그런데 아직 그건 바뀌지 않은 거예요. 지역과의 유착은 바뀌지 않은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제도가 같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단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모든 공무원들은 이제 고이면은 썩는다라는 생각 때문에 계속해서 순환보직으로 좀 그렇죠. 대부분 돌리고 있는데, 경찰도 이거를 좀 제거할 때가 왔네요. 그렇죠. 필터링. 네. 그리고 지금처럼 전문적인 진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네. 지금 웃긴 게 그런 거예요. 형사팀장, 수사팀장이 뭔가 수사를 했으면은, 이게 잘못됐으면은 형사과장이나 경찰서장이 이거를 보고 야 이거 왜 뺐어? 다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냥 거수기예요. 전문화된 경찰의 수사 전문성이라는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해도 하지 않는, 그러면서 막 뭐 수사는 엉망이 되고 막 봐줄 거 봐주고 막 지역과 비리,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게 뭐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라 조직적이고 시스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유지된다면은 누구나 이런 동기가 있는 사람은 다시 이 짓을 벌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시스템 자체에 대한 숙고가 필요해 보이고요. 또 이제 아무래도 지금 뭐 여기저기서 관심을 받다 보니까 경찰 조직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그렇죠. 대안을 내놓겠죠. 네,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많은 또 일반 시민들, 특히나 이제 피해자, 이번 사건 피해자뿐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의 가족들까지 공분하고 있는 이유는 경찰의 누적된 그런 관행 때문이겠습니다. 누군가는 목숨을 잃었고 누군가는 사람을 죽였는데, 사람을 죽인 사람은 부모가 경찰이라는 이유로 어떤
진실이 묻힐 뻔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저희가 또 중대한 또 다른 일들이 있으면요 팔로우해서 또 여러분들께 분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경우는 제가 처음이었어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를 다루는데 이렇게 제 입에서 욕이 나오는 사건은 처음이었습니다. 야, 이게 우리나라 경찰은 죽었구나 이제. 우리나라 경찰의 사망 선고라고 저는 봐요. 오늘 주제 뭔가요? 오늘 제가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이 사건 제가 한번 다뤘었잖아요. 장윤기. 그래서 그거로 이제 조사받고 그렇게 되는 건 줄 알았네. 살인죄로 이제 기소가 됐으니까 그렇게 된 건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웬걸 장난 아니에요. 지금 경찰이 미쳤어. 와, 이럴 수가 있나? 이게 되는구나. 아니, 아버지가 무슨 국회의원도 아니고 일개 경감 나부랭이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지사건도 아니고 일개 경감 나부랭이 자식인 사건도 이렇게 은폐가 되는구나. 정말 놀랐습니다. 이 사회에 대한 신뢰가 와르르 무너졌어요. 야, 이게 우리나라 경찰은 죽었구나 이제. 우리나라 경찰의 사망 선고라고 저는 봐요. 보면 볼수록 너무 놀라워가지고 이거를 영상 라이브 준비하면서까지도 계속 혼자 막 욕을 하면서 준비를 했거든요. 이런 경우는 제가 처음이었어요.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데 이렇게 제 입에서 욕이 나오는 사건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끝났다고 봐요. 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땅 짚고 헤엄치는 경우가 있겠지. 뭐 판사 자식, 검사 자식, 국회의원, 유력 정치인 그런 사람들의 자식들은요.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뒷배인 어떤 사건들은 묻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실제 입증된 경우도 있지만 입증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학폭이야. 근데 걔네 아버지가 뭐 검사야. 그런 사건들 있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그래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 근데 이게 그런 고의식이 아니어도 된다는 건 정말 생각도 못했거든요.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이게 되는구나. 경찰이 사건 말아먹었죠? 우리가 이걸 말아먹는다고 하죠. 사건을 말아잡수셨어요. 근데 이거 밝혀낸 게 누구예요? 검찰이잖아요. 검찰.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건을 먼저 살펴보고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의견도 같이 한번 나눠볼게요. 헤드라인부터 한번 볼게요. 썸네일들부터 보겠습니다. 경찰 가족인 걸 다들 쉬시. 통화 녹취 파일 나왔다. 장윤기? 얘가요. 아버지가 경찰이래요. 근데 고의식도 아니야. 일개 경감이에요. 경감. 경감이면요. 군대로 치면은 소령쯤 되나요? 연관장교? 소령쯤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일개 경감이 사건 이렇게 말아먹을 수가 있나? 저는 이 계급에서 놀랬고요. 이게 되는구나. 장윤기 아버지한테 선배님이라고 하는 거야, 선배님. 그래, 뭐, 호칭이야. 네 선배니까,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치지만, 수사팀에 있었던 사람들, 수사팀장하고 수사경사였나? 뭐, 그 사람들 다 선배님이라고 이 살인마의 애비를 선배님 하면서 깍듯하게 존칭을 하고, 경찰인 걸 쉬쉬했다는 거예요. 지들끼리, 경찰들끼리. 난리 났어요, 지금. 자, 장윤기. 첫 반성문 제출. 큰아버지도 경찰. 경찰 집안이네, 경찰. 큰아버지도 경찰이라는 점이 영향을 미쳤나? 대단한 집안입니다. 전형적인 성적 욕구 범죄자. 경찰 아버지가 증거 감춘 이유는? 왜 감췄겠어요? 자기 자식이니까 감췄다는 거죠? 뭐 동기야 뻔하죠. 지 자식이니까. 이런 놈이 경찰인 거예요, 이런 놈. 놀랍죠, 여러분. 알고 보니 성범죄 상습범, 장윤기의 추악한 기록. 그 다음에 다 잡았대다 결국 구속. 이건 누구예요? 수사팀장이었죠, 팀장. 얘도 경감이죠. 장윤기 아버지와 통화한 게 확보가 됐습니다. 부끄럽지도 않나? 이거 잡아떼다가 결국 구속됐죠? 이 경찰 맞아? 경감 정도 되면은 그래도 경찰에 뭐 몇 년이나 몸을 담았는지 모르겠지만 20년 훌쩍 넘었을 텐데 이걸 부인한다? 미친 거죠. 자, 장윤기 강간 목적 살인 인정. 얘가 왜 인정했을까요? 그동안 부인했죠. 부인하고 자기는 억울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살인도 억울하다고 한 놈이 강간 목적 살인, 강간 살인을 왜 인정했을까요? 왜? 증거가 나오니까 인정한 거죠. 이 변호인이 인정하라고 했겠죠. 죄질이 나쁜데 반성도 하지 않아. 범행을 부인해. 그러면 얘는 그냥 법정 최고형 받는 거예요. 그 짓거리 하면. 그러니까 당연히 인정하는 거죠. 증거가 나온 범위만큼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광주광역시 광산경찰서 서장이 정황 증거만으로 되겠냐? 강간 살인이 아닌 일반 살인으로 하라고 했답니다. 자, 지금 경찰은 뭐예요? 경찰이 판사가 아니죠.
경찰은요, 수사권이 있는 기관이지, 경찰은 판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정황 증거가 있으면 강간 살인으로 하는 게 경찰의 역할이죠. 지가 갑자기 판사가 됐나? 갑자기 일반 살인으로 바꿔라. 이런 거는 조직적 은폐, 윗선의 개입, 그런 거죠. 광산경찰서장도 조사를 받아야 되겠죠. 제가 원래 욕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알고 있는 모든 쌍욕이 다 튀어나온 사건입니다. 이거 보면서 아들 휴대전화는 버렸어? 이걸 누가 했을까요? 애비가 이 애비가 구속되어 있는 아들 새끼한테 아들 휴대전화는 버렸어?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장윤기의 증거인멸 타임라인 한번 보겠습니다. 이 스브스 뉴스에서 정리를 잘 해놨거든요. 이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검찰이 이거를 밝혀낸 거예요. 검찰이. 그래서 경찰이 한 짓이 뭔지 한번 볼게요. 5월 5일날 사건이 발생해요. 그리고 이날 바로 잡혔죠. 그래서 이놈이 체포가 되고요. 이틀 뒤에 5월 7일날 구속영장이 발부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조사를 받다가 5월 14일날 구속 송치됐습니다. 그러니까 구속 송치라는 거는 검찰로 넘어간 거죠. 근데 우리는 몰랐어,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를. 이거를 검찰에서 이제 밝혀낸 거죠. 자, 어떤 일이 있었느냐. 5월 5일날 사건이 발생한 날인데요. 이놈의 차량에서 케이블타이가 발견이 됩니다. 근데 경찰은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요, 증거물로 확보하지 않았어요. 케이블타이. 자, 케이블타이가 있다는 건 뭐예요? 아, 이 새끼가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가 아니라 묶어서 뭔가 하려고 했구나. 이 새끼가 사람을 죽이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묶어서 뭘 할까? 피해자가 여자면 뭘 하겠어요? 강간하겠죠. 그러려고 준비한 거구나. 라는 게 연상이 되죠. 법률 문외한인 사람도 연상이 되잖아요. 케이블타이를 보는 순간. 아니, 이놈이 무슨 직업이 그런 전기나 그런 쪽 공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럼 이놈이 왜 케이블타이를 차에 뒀겠어요? 그거잖아요. 이놈의 차 안에서 발견이 됐으면 유력한 증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증거물로 확보하지 않았대요. 경찰 타이틀을 내려놔야죠. 케이블타이를 증거물로 확보하지 않았다는 건. 그 다음에 또 블랙박스가 남아있던 범행 차량 또한 긴급 압수하지 않았대요. 이 블랙박스, 이 기본 아닌가? 우리가 민사, 불륜 증거를 찾을 때도요, 불박부터 본다고요. 근데 형사 사건에서 경찰이 살인 사건이 발생했는데 불박을 안 본다고? 경찰이 미친 거예요, 이거는. 일부러 안 한 거죠, 일부러. 심지어 수사팀장은 동료 경찰관에게 범죄 차량 내부를 찍은 현장 검증 영상을 지우라고 지시를 했답니다. 이놈이 이번에 이제 구속된 사람이죠. 아니, 이러니 이게 될 리가 있나? 그래서 케이블타이 발견한 거 증거물 확보 안 했고요. 그 상태로 구속영장 발부됐고요. 영장은 당연히 발부가 되겠죠. 그 다음에 5월 8일날 요게 정말 압권이었는데 리얼도를 발견해요. 어디서? 그놈 집에서, 그놈 원룸에서. 그리고 5월 8일날 어떻게 돼요? 리얼도를 증거인멸해요. 누가? 예, 애비가. 장 씨의 원룸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가슴과 목 부분이 심하게 훼손된 리얼돌 2개가 발견이 된대요. 요거인 것 같아요. 리얼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섬찟한데 그 리얼돌의 가슴과 목 부분이 심하게 훼손이 됐대요. 그럼 뭐예요? 이놈의 그런 평소 성향이나 그런 것들을 입증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증거잖아요. 근데 경찰은요, DNA만 채취하고요, 이 또한 압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바보 멍청이 병신이에요 라는 이야기를 인정한 거예요, 스스로. 자, 경찰의 압수수색이 모두 끝난 후에, 자, 경찰이 놓고 갔죠. 리얼도를 집에 놓고 갔어. 그럼 이제 누가 나타날까요? 이제 아버지가 나타나는 거죠. 아버지가 짠하고 나타나서 리얼돌 2개를 해체한 뒤에 광주 지역 여러 곳에 나누어 버립니다. 아니, 꼼꼼한 분이에요, 매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리얼돌이 필요 없으면 뭐 버리면 되겠죠? 아니면은 좋아. 해체할 수 있다 쳐. 근데 해체해가지고 이거를 한 곳에 버리는 게 아니라 여러 곳에 나눠 버렸대. 뭐 사체를 유기하는 듯한 느낌도 있는데 이거 왜 이런 거예요? 이거 발견 못되게 하려는 거죠. 대단하다. 쌍팔년도에도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은데. 경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아무나 막 잡아가고 그러던 때에도 감히 이렇게는 못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런 짓거리를 한 거예요. 자, 장경감은 증거인멸 직전에 예전에 쓰던 핸드폰, 범행 당시에 쓰던 핸드폰은 강물에 버렸고, 그 다음에 옛날에 쓰던 핸드폰 있잖아요. 구폰은 집에 있었나 봐요. 그거를 이 애비가 불태워버립니다.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불태워버려요. 왜 그랬어? 라고 물어봤더니 아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될까봐. 그래서 버렸다. 그리고 증거인멸 하기 전에요, 아들놈한테 전화를 해요. 그래가지고 범행 직후에 휴대전화를 강에 버렸냐? 라고 또 확인을 합니다. 검찰에 이거 발견 못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 너무 끔찍하거든요. 자,
이건 더 말이 안 되는데요. 당시 아들놈은 구속되어 있었잖아요. 구속되면요, 외부랑 일체의 연락이 차단이 돼요. 변호인도 만나고 싶으면요, 엄격한 절차를 통해서 접견을 하는 거예요. 변호인 접견. 접견할 때도요, 못 갖고 들어가요. 변호인도. 핸드폰을 혹시나 건네줘서 다른 사람이랑 통화를 할까봐. 그럼 증거를 인멸할 수 있잖아요. 증거를 조작할 수 있고. 그래서 변호인이 접견하는 것도 엄격한 절차가 있고요. 뭐 핸드폰 당연히 소지 못하고요. 어떤 문서도 전달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한낱 경감에 불과한 이놈 애비가 구속되어 있는 놈을 지 아들놈이랑 전화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나라 사법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예요, 이거는. 근데 이 짓을 어떻게 할 수 있었어? 당시 사건 담당인 한 경찰관이 둘을 연결시켜 줬답니다. 그러니까 이 애비는 당연히 애비니까 그럴 수 있겠지.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근데 이거 중간에서 가능하게 해준 놈 있잖아요. 그 놈은요, 옷 벗겨야 돼요. 옷 벗기는 거에서 끝나면 안 되고 깜빵 보내야 됩니다, 이 놈은. 이 사법의 절차적인 믿음을 무너뜨린 놈이거든요. 이놈 누군지 밝혀내고요. 이놈 이름 다 공개해야 돼. 신상 공개해야 됩니다. 이런 놈. 이런 놈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앱이라는 놈은요, 수사기간 내내 연락을 주고받으며 이 담당 수사관이랑 미리 사건의 진행 상황 뭐 그런 것들을 다 보고받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회생 불가능인데? 제가 볼 때 이거 어떻게 생각하지? 이런 짓거리를 하는 경찰이에요. 우리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어요? 전 어려울 것 같은데? 이 애비가 한 말이에요. 짐 정리 차원에서 치웠다. 리얼 도를요, 짐 정리 차원에서 치웠대요. 되게 꼼꼼하게 치웠죠? 해체해서 여기저기 나눠서 조금씩 버렸다는 거예요. 훌륭하다. 훌륭해. 차 열쇠 비밀번호 넘겨받아서 치워도 되는 줄 알았다. 이거는 경찰이 잘못한 거죠. 이거는 준놈이 미친놈이죠. 사실 리얼 돌도요, 경찰이 수거해갔어요. 압수해갔어야 되는 건데 압수 안 해갔죠. 차량의 블랙박스도 수거하지 않았죠. 그러면은 이 애비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증거 인멸해야지, 당연히. 내 새끼 인생에 걸린 문제인데 누구라도 자식의 범행 증거를 인멸하지 않을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그럼 누가 더 나쁜 놈이에요? 이놈이 나쁜 놈이에요? 얘를 도와준 놈이 더 나쁜 놈이에요? 얘를 도와준 놈이 더 나쁜 놈이에요. 그렇죠? 사람의 경중이 있거든요. 그걸 따지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애비보다 더 나쁜 놈은 누구다? 이놈을 도와준 놈이다. 자, 아버지라서 그랬다. 장윤기 당당했던 이유가 지 애비 믿고. 경감도 백이 대단하구나. 몰랐습니다, 저는. 제가 아는 경감님들이 몇 분 계신데 잘 보여야 되겠네. 경감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저는. 장윤기 부친, 영가의 병가의 공가까지 사용해서 강간살인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훼손, 은닉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되게 성실한 분이에요. 현직 경찰이니까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쁘잖아요. 근데 아들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영가의 병가의 공가까지 썼다. 공가라는 건요, 공부 수행 등을 이유로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휴가입니다. 공공할 때 공짜잖아요. 영가는 사적인 휴가죠. 근데 공가는 공적인 휴가예요. 그래서 공가 사유가 되게 엄격하죠. 예를 들면은 그런 투표하러 가는 그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까지 써가면서 아들의 증거 인멸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개판인 거죠, 개판. 케이블 타이, 리얼 돌, 차량 블랙박스 음성, 이거 다 뭐예요? 성폭력 범행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죠? 성폭력이라고 하지 말고 강간이라고 합시다, 강간. 강간의 범행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죠. 왜 그래요? 사람을 죽이려면 괜히 묶어서 죽일 필요가 없잖아요. 번거롭게. 묶으려면 또 힘이 드는데 반항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누구를 죽일 거면 그냥 죽이죠. 근데 케이블 타이로 묶으려고 했다는 건 뭐예요? 강간하려고 한 거죠. 그 다음에 리얼돌은 뭐예요? 이놈의 평소 성적인 취향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훼손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범행을 연습했던 것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강간을 입증하는 아주 유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블랙박스 음성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거 누가 발견했어요? 경찰이 아닌 검찰이 발견했습니다. 자, 조직적인 은폐를 왜 했어요? 형량이 다르죠, 형량이. 현직 경찰인 아버지가 이렇게 열심히 열일한 이유는 뭐냐? 갖고 있는 모든 휴가를 소진하면서 이러한 일을 한 이유는 뭐예요? 형량이 완전 다르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죠. 그러면은 최저형이 5년 이상이에요. 살인죄는. 근데 강간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하면은 강간 등 살인이 되면 어떻게 돼? 죄명이 바뀌죠. 사형, 무기징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5년 이하의 유기징역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얘는 최소 무기징역이죠. 강간 살인은요, 징역형이 없으니까 최소 무기징역이에요. 그럼 얘는 못 나와, 세상에. 그 애비 입장에서는 무기징역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한 거죠.
이게 부정이라고 할 수 있나? 이게 부정이에요? 이것도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긴 아버지지. 생물학적으로 아버지니까. 근데 자기 자식이 이런 꼴을 당하게 된 건 누구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이거 뭐 잘못된 사랑이고 뭐고 그런 말도 하고 싶지가 않아. 이건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얘네들은 이해가 돼요. 장윤기는 당사자고요. 이 장윤기의 애비는 애비니까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근데 여기서 더 이상한 건 누구예요? 아니 가족도 아닌데 이런 짓을 벌인 이놈들은 뭐냐 도대체. 수사팀장 박경감 지난 8일 영장 실질 심사를 했는데요. 살인의 증거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미친 거죠? 미쳤다. 나는 미쳤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케이블 타이, 리얼 돌, 블랙박스 뭐 영상 그런 것들이 살인의 증거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미친 거죠? 그리고 수색 영장을 삭제하거나 수사 정보 유출한 적 없다. 이거는 증거가 있었죠. 수사 유출을 부인했지만 장윤기 앱이랑 통화가 확보가 됐어요. 아 도대체 뭐지 이게? 근데 미친 사람들이 경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을 버젓이 한다?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 구속됐죠. 그래서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으니까. 근데 진짜 이상하다. 얘도 왜 이랬지?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지 자식도 아니고 지 가족도 아닌데 왜 이렇게 목숨 걸고 이런 짓을 했을까? 자 보면은요. 여기 주요 인물 관계도가 나오는데요. 장윤기 애비, 장모 경감, 수사팀원 A 경사는 과거 지구대에서 함께 근무를 했대요. 근무연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윤기 수사팀 팀장 박모 경감 이렇게 얘가 이제 구속이 된 거고 얘는 모르죠. 얘도 구속돼야 되겠죠. 다 구속돼야 돼요 지금. 엄청난 거예요. 장윤기 개인의 일이 아니 장윤기가 그 애비의 일이 아니라 이건 우리나라 수사 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신뢰할 수 없게 만드는 정말 큰일이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얘네 왜 이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끈끈하지? 조폭인가? 조폭도 아닌 것들이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우리가 이렇게 끈끈한 동료애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끈끈한 동료. 아주 그냥 끈적끈적하죠? 이렇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나쁜 짓을 같이 하면 돼요. 그러면요. 동료애가 생겨요. 동료애가. 그러지 않고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장윤기하고 장윤기 애비는 이해가 돼요. 아 애비니까 그렇게 하겠지. 아무리 쓰레기도 자기 자식은 이쁘겠지. 그건 이해가 되는데 이것들의 범행을 조직적으로 은폐해주는 이놈들은 뭐냐 도대체. 그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나쁜 짓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 나쁜 짓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러지 않고서는요. 이게 걸러지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자, 경찰은 블랙박스 판독 불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검찰은 화질을 개선해서 판독을 했습니다. 아, 이 얼굴 보고 싶지 않은데 뭐 진짜 막 미친놈 얼굴 같아요. 얘가 왜 인정했냐? 왜 시인했어요? SUV 차량 뒷문을 열고 범행을 했고 피해자 목덜미를 잡고 끌고 가는 게 불박이 찍힌 거예요. 강간의 목적이었던 거죠. 아니 죽이려면 그냥 죽이면 되지 왜 끌고 가요? 그게 나오니까 인정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간을 보다가 이게 나왔어? 우리 아버지가 경찰인데 아버지가 이거 증거인멸했는데 이게 나와버렸네? 그러니까 인정. 그러니까 완전 나쁜 놈인 거예요 이거는. 재질이 너무 나쁘다고. 그래서 진짜 이거 뭐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엄한 곳으로 이제 불똥이 튀었다는 건데 이게 어디로 불똥이 튄 거예요? 장윤기 사건의 후폭풍, 검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를 우려하는 의견이 이제 나오는 거 이제. 미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머리가 아메바 같은 느낌? 자, 민주당 일부에서 보안 수사권 존치 법안 발의 예정. 피해자 보호 또 국민 피해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안 수사권을 준다. 다만 그 경우에도 남용하지 못하도록 통제 장치를 강화한다. 라는 의견이에요. 난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검찰만 권한을 남용하나요? 인간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 같아. 또 어떤 의원은요. 사회적 약자가 피해자가 되는 경우에 한해서 또 다른 수사기관의 크로스 체크가 가능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거는 바보들의 행진 같기도 하고 머리가 이렇게 단세포 같아서야 이 정치를 어떻게 할 수 있나? 정치라는 게 저는요. 앞으로 다가올 것을 예측을 해야 된다. 지뢰자라고 하잖아요. 지뢰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올 것을 아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지. 지금 터지는 현상에 급급해서 이거 막아야지. 이거 막으려면 이 법이 필요해. 얘도 터지네? 그럼 이 법이 필요해. 검찰 정권에서 검찰권을 남용을 하네? 그러니까 검찰 수사권 폐지. 그럼 자 이번에 또 장윤기 사건을 보니까 경찰은 더 개판이네? 못지않네? 아 그러면은 검찰한테도 보안 수사권을 줘야 되겠다. 이러고 있는 거야. 검찰하고 경찰 있잖아요. 근데 검찰이 남용하니까 수사권 폐지. 이번에 경찰한테 다 줄 거야. 근데 경찰이 남용하네? 그럼 어떡하지? 그럼 검찰한테 조금 주자. 그럼 또 검찰은 이거 남용하면 또
또 없애자. 이거 경찰에 남용하면 또 주자. 이럴 거예요? 아니, 무슨 장난해요? 검찰이 왜 생겼어요, 여러분? 검찰이 생긴 역사적인 배경은요. 경찰이 사람들을 고문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이거를 감독하고 견제하기 위해서 검찰이라는 조직이 생긴 거예요. 검찰의 그 기능은요, 인권 보호의 개념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이것이 너무 이제 검찰한테 힘이 실리다 보니까 결국은 일부 검찰들이 권한을 남용하는 사건이 발생한 거지. 그러면 보세요. 경찰은 그럼 권한을 남용 안 하니? 바보냐? 아니, 경찰은 사람 아닌가? 그러니까 이건 사람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야. 모든 권력은요, 남용되게 되어 있어요. 인간의 심리예요, 심리. 그래서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권한이 모이면 부패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삼권 분립이 왜 나오며 상호 견제가 왜 나오는 거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이런 법치주의 기본 이념도 모르고 삼권 분립도 모르고 그냥 검찰이 잘못했으니까 없애면 돼. 그럼 경찰은 권한을 남용하지 않냔 말이에요. 경찰의 그런 과도한 수사나 인권을 유린하거나 그런 것들을 막으라고 만들어 놓은 게 검찰이에요. 그러면은 검찰이 만약에 검찰의 권한을 남용하면 그것을 견제하면 되는 거죠.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이번에 경찰이 권한 남용하면 어떻게 할 건데? 아니, 경찰은 권한을 남용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정의감이 막 투철한 거야? 왜 그렇게 보는 건데요? 왜 인간을 그렇게 보냐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거죠. 경찰은 뭐 지금까지 뭐 단 한 번도 권한을 남용한 적이 없던 것처럼 갑자기 가냔 말이에요. 뭐 평소에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장윤기 사건을 보고 아니 이런 논의를 한다는 게 아니 이게 사건이 발생 안 했으면 이걸 몰랐다는 말이야? 그게 너무 놀라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이걸 겪어봐야 아니? 옛날에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이 많았잖아. 그래서 검찰을 만든 거야. 근데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한다고 없애버리면 관리 감독 누가 할 거야? 국회의원이 할 거예요? 국회의원은 더 못 믿겠는데? 누가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도의 문제인데 마치 무슨 검사라는 사람들이 뭐 원래 그런 사람인 것처럼 상정을 하고 경찰은 뭐 되게 정의로운 인간들로 상정하고 하다가 장윤기 사건이 이게 어떻게 후폭풍이야. 원래 검토를 했어야 되는 영역이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웃겨가지고 이 바보들의 대행진도 아니고 이게 뭐지? 굉장히 수준이 낮다.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국민 피해 방지를 위해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보안 수사권을 주겠다. 근데 그때도 남용하지 못하도록 통제 장치를 강화한다. 아니, 경찰이 남용하면 어쩔 거냐고. 왜 그건 답이 없어요. 그리고 사회적 약자가 피해자가 되는 경우에 한해서 그러면 사회적 약자는 누구고 강자는 누구냐? 그걸 누가 판단할 건데? 네가 판단할 거니? 그러니까 이렇게 법을요 추상적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기준이 주관적이야. 내 맘이야, 내 맘. 그때 달라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자는 거지? 그게 법인가? 아이고,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보안 수사권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찰이 사건을 말아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검찰 견제 세력이 없긴 하죠.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마찬가지고 모든 국가기관은요 서로 견제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답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렇고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도 의견이 좀 많이 있으신데 오늘은 이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한 주 보내시고요. 중요한 거는요. 제가 이런 사건 사고를 다루는 건요. 이런 사건 사고를 봤을 때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연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 생각이 옳다가 아니라 제 생각에 대해서도 여러분은 반박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기사를 봤을 때 검찰 뭐 부패했으니까 수사권 폐지해야 돼. 전면 폐지해야 돼. 그런 기사가 났을 때 이걸 보고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연습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생각임을 기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많은 분들의 염려를 제가 해소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만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자, 그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윤기. 네네. 예. 장윤기와 장윤기 아버지. 네네. 예. 아니 두 사람은 왜 그랬을까? 일단 뭐 장윤기 사건은 조사가 좀 더 돼서 자료가 좀 더 많이 나와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이 장윤기라는 친구가
어떻게 저는 딱 보는 순간 내용을 보는 순간 그 참교육이란 드라마 1편에 나오는 네. 일진이 떠오릅니다. 일진. 그 일진이 그 학교에서 깡패짓을 하는 이유가 아버지 백이잖아요. 네. 그 아버지가 대권 주자 예. 유력한 예. 그거 믿고 일진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장윤기가 뭐 일진이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장윤기가 그동안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아. 이번에 이제 큰 거 하나 터트린 거고 예예예. 자잘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밝혀진 거가 사회 그 복무요원인가 할 때 그 사진 촬영 네. 불법으로 해가지고 걸린 사건이 있었고 예예. 그다음에 이번에 이 여고생을 살해하기 이틀 전에 동료였던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베트남 여성을 강금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고 네. 이번에 이제 드디어 이제 살인까지 한 거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그 불법 사진 촬영 이전에 더 있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이 장윤기의 전반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네네. 그러면 왜 그것이 하나도 걸리지 않았을까? 아버지가 다 덮어줬을 가능성이 있어요. 과거에도 무마해줬을. 아하. 또는 아예 이제 그 아버지 백으로 인해서 사건화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렇다면 장윤기는 차근차근 범죄 같은 나쁜 짓을 하는 과정에서 네. 소위 이제 간이 붙는다 그럴까요? 예. 나 못 건드리네. 예. 아버지 백이 강력하네. 예. 그래서 그 불법 촬영도 하고 좀 있다가 성폭력도 저지르고 이거 이후에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충격적인 사건까지 저지르게 되는 예. 식으로 점점 더 나빠진 게 아니냐.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네. 그렇죠. 그런 의심이 든다. 그러니까 예. 다시 말하면 이 장윤기의 아버지가 예. 이번 사건에만 관여하지 않고 과거부터 장윤기를 이런 쪽으로 이제 쉽게 하면 더 나빠지도록 네. 교육을 잘못한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 아버지가 이번에 보여준 행태를 보면 네. 뭐 장윤기를 위해서라기보다 자기를 위해서도 그렇게 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뭐 이제 장래에 자기가 승진을 해야 그렇죠. 되는데. 아들이 뭐 살인범이 된다든가 했을 네. 때. 예.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움직였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치밀하거든요. 이 아버지의 움직임이. 네. 그래서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또 이번 사건과 관련 없는 구형 휴대폰도 다 폐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아버지가. 예.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뭐가 있지 않을까 많이 덮어진 것들이 네. 하는 의심이 든다는 것이죠. 예. 다시 말하면 이 두 부자가 하루아침에 이런 사건을 우발적으로 저질렀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오랜 기간 누적된 문제가 극단적으로 폭발한 그런 사건으로 이해해야 되지 않냐 싶습니다. 야, 근데 이번에 이제 강간살인 아니에요. 그렇죠. 뭐 저기 사형 아니면 무기밖에 없는데. 네네. 야. 그래서 처음에 그걸 뺄라 그랬던 거잖아요. 예. 성폭행을 빼고 예. 우발적 범죄로 몰아가려고 했었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중간에 나올 수가 그렇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장윤기도 처음엔 계속 그 진술을 그렇게 가져가잖아요.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몰랐다. 네. 죽일 때. 예. 그러다가 얘가 이제 무너지면서 예. 성폭행 의도가 있었다는 걸 인정하는데 네. 그 시점이 네. 아버지가 무너지는 시점과 같지 않습니까? 아하. 그러니까 이 참교육 1회에서도 예. 얘가 계속 버티다가 예. 아버지가 무너지니까 예. 무릎 꿇고 빌잖아요. 예. 그 참교육 선생한테. 네. 이 과정하고 이제 심리적으로 거의 유사하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장윤기가 아버지 백 믿고 계속 버티다가 아버지가 무너지는 걸 보고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 그 아버지가 더 이상 나를 보여줄 수가 없겠구나. 그렇다면 인정하고 죄에 대한 감형을 좀 받아야 되겠다. 하는 쪽으로 선회했을 가능성이 높다. 감형이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저 국민과 그 저기 수사기관을 농락했는데. 그게 당연히 안 되는데 본인은 이제 그런 노력을 한다는 거죠. 일생 그 특혜와. 예, 그래서 얘가 처음엔 반성문도 안 낸 거 아니에요. 네. 전혀. 그러다가 아버지가 날아가면서 반성문 내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막 썼단 말이죠, 여러 장. 예. 그러니까 장윤기도 그런 점에서 보면 굉장히 치밀한 범죄자입니다.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다. 네, 그리고 뭐 우발적으로 저지르고 막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이런 쪽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